제8회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됐던 차기 경기도지사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양강 후보의 경기도 득표율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재명 고문이 50.94%의 득표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45.62%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보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우세를 보이긴 했는데 글쎄요,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전 경기지사기 때문에 아주 잘 막은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선방을 해서 저만큼이나 얻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두 개가 다 합쳐진 것 같은데 네. 윤석열 후보의 선방 쪽에 저는 더 무게를 둡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가 서울시가 너무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경기권으로 좀 빠져나간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은 거예요, 경기권에. 네. 그러면서 그 연령대로 봤을 때는 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비우호적인 그런 세대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던 것이 경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경기도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얻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차기 이제 지방선거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이 경기도지사가 누가 나가야 되느냐. 그렇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자, 실제로 여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요, 오선 의원인 안민석 의원 그리고 조정식 의원이 최근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자, 남양주에서 3선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민주당 내 일각에서 이재명 고문과 단일화했던 김동연 대표의 경기지사 후보 활용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당원들의 또 의견 좀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쪽은 제가 아주 대학교 총장을 했었고요. 그렇죠. 경기도에 제가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고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도 같이 했고요. 또 경기도 소재대학에서 총장을 본인이 지냈다라는 점, 또 경기도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는 점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지난 대선 때처럼 민주당이 김동연 대표와 또 한 번 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확실한 건 경기도지사 선거가 지금 거의 대선 주자급들의 인물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물론 이제 서울을 인구로 제쳤고 인구 1,400만이고 굉장히 이제 지금 탐나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하면서 본인의 어떤 개인기나 이런 걸 통해서 주목을 받았고 대권 주자까지 됐지 실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전국적으로 중앙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정도 이름만 국민들이 알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왜 제주도에 있다가 다시 중앙으로 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기지사 자리가 이제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저는 대표도 저는 본인의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경기도에서 뭔가 활동을 하셨던 정치인들이 나오셔야지 전혀 지역구나 이런 것들 관계없이 그저 뭐 다선 의원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왔을 때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합당을 해서 민주당 뭐 후보가 되겠다는 것인지, 연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뭐 경선 없이 추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그런 것들이 사실 조율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본인이 그동안의 정치 어떤 개혁이나 교체 이런 표방과 어울리는 좀 행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경기도지사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다. 네. 이거는 제가 김동연 대표한테 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국민의힘 아니요. 아니 저는 경기도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훨씬 당신 좀 자격이 있는가 더 생각하시고 도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본인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녹록한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그 경기도를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권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인수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윤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 나경원 전 의원도 그리고 일각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측근들과 긴급 회동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른바 친유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경기도지사 출마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인수위원장 모두 전 대권 주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급이 큰 인물들이 경기도 선거에 몰리는 건데, 이수희 위원장님, 지금 대선은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지만 사실 경기도라고 하면은 관심도 집중된 뿐만 아니라 아주 특수한 성격이 있는 곳이에요. 이재명 이 상임 고문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아주 텃밭을 다 가꾸어 놓은 곳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가갖고는 이곳 정말 국민의힘 측에서는 쉽지 않은 험지가 될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국회의석은 뭐 민주당이 180석 거의 가까우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국정 동력을 당선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지방선거에서 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엔진을. 그런 면에서 그것도 특히나 서울과 경기도라고 하는 수도권에서의 그 당선이 됐을 때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워낙 막강하게 네.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이게 이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마 때문에 뭐 만난다 이거는 아니고, 네. 그냥 대선이 그 경선 끝나고 나서 뭐 가까우신 분들하고 잡았던 약속인데, 그게 네. 이렇게 차출론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또 와전이 돼서 보도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기준은 단 하나라고 봐요. 본선 경쟁력. 네. 누가 민주당 후보하고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그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서, 원칙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 본선 경쟁력 후보가 공천이 돼야 된다.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아주 뜨거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는 이야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